이순재 별세입니다. 이순재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오늘 새벽 4시가 좀 넘은 시각, 이 영원한 현역이라고 불리는 배우 이순재 씨, 원로 배우이자 전 국회의원이기도 했었죠. 이순재 씨가 향년 91살의 나이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원로라는 말의 이 무게가 온전히 오롯이 느껴지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분만한 분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 정말 큰 거목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분의 살아생전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100g을 하시면 100g을 드립니다. 맥주는 정말 맛있는 커피입니다. 또 쑤시야? 아유, 결려? 근데 야, 팍팍 해내야지. 택배 좀 보내줘. 편의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택배부터 보내라고. 네, 편의점 갔다 온다니까요? 택배 보내도 편의점인가? 어디가? 저게 18년 전 얘기인데 가만있어. 이거 나가면 시청자들, 특히 우리 동창들이 저놈 저 단단한 옷 터서 별짓 다 한다고 그랬어. 내가 연출 그걸 안 해도 웃길 때가 많아도 꼭 이거 해야 되겠느냐. 근데 그거 재밌습니다. 욕을 하니까 안 할 수 없고 그래 했더니 의외의 반응이 너무 그렇게 불러 나보고 야동 불러낸다고 저는 이 스타가 아니에요. 80년도 이후 연말대상 한 번도 못 받았어. 안 주더라고. 대발이를 했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좌절하고 에이 난 이제 틀렸어 까지가 이러면 끝났을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뭔가 조그마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지. 그게 우리 도시은 아니고. 덤으로 나온 인생이 아니다 이게.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있을 거다. 그건 내가 발견해가지고 그걸 정지하면 안 될 게 뭐 있냐 이게. 다 이뤄낼 수 있다는 얘기다. 사회적 조건이나 환경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함몰돼서 자기를 포기하지 말고 그걸 뚫고 나가면 얼마든지 자기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고 미래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네, 이 고인의 얘기, 저희가 이런 것만 모은 건 아닌데 늘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였죠. 포기하지 마라. 뚫고 헤쳐나가야 된다. 지금 힘들다고 좌절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듭니다. 저희 관련해서 전문가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이순재 씨를 말을 하면서 영원한 현역이다라고 말을 할 만큼 고령의 나이에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 좀 저희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이 시민분들 입장에선 좀 오늘의 별세 소식이 좀 갑작스럽다 생각하실 것도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재 씨가 최근에 이제 그 활동 중단 상태이긴 했지만 네. 원래 이제 고령에는 컨디션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이렇게 몸을 추스신 다음에 다시 뭐 건강을 회복하시겠지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왜냐면은 작년에 워낙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거든요. 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도 출연을 하셨고 또 드라마에도 출연하셨고 또 작년에 KBS 연기대상에서 역대 최고령 대상도 받으셨거든요. 그쵸. 그렇게 활동하셨으니까 뭐 금방 또 다시 활동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컸고 또 그 올 8월 달에 그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회복 중이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작품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회복을 하시겠거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비보가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평생 동안 TV에서 봤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누리꾼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분인데 좀 마음이 아프다, 믿기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분들 사실 평생을 보아왔었던 배우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실 접니다. 돌아가셨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처럼 사실 중간에 뭐 살짝 좀 쉬고 다시 나오시지 않을까, 공연에 다시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건강이 썩 좋지 않으시긴 하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긴 했었죠.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몇 달을 계속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리어왕 할 때는 체중이 한 10kg 빠져버렸어요. 공연 중에는 이제 더러 침도 맞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조금 이제 체력이 좀 많이 좀 떨어졌어요.
7시간 반 동안 하는 그런 작품인데 그 자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와서 격려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신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순재 선생님이십니다. 건강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순재 씨가 곧 털고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바로 어제였었죠. 이 배우 정동원 씨가 문학 훈장을 받으면서 한 얘기가 아우 이순재 선생님 털고 좀 일어나셔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바로 또 이렇게 별세 소식이 들려왔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평론가님 이순재 씨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었던 건지 지금 뭐 배우들 사이에서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라는 게 좀 익히 좀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걸까요? 몸 상태가 조금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는 흘러왔었거든요. 그래도 워낙에 이제 컨디션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경우는 있으니까 다시 쾌차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유족들에 따르면 이제 오늘 새벽에 네.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특별히 어떤 사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상에 누워 있으시다가 아마 이제 운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배우 정동원 씨가 이 문화훈장을 받은 거는 어제가 아니라 이 지난 10월이었다고 제가 좀 정정을 좀 드립니다. 네. 근데 일단 이 공연계에서 배우들 사이에서는 다 좀 건강이 안 좋으시긴 하다라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또 고령이시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가 또 좋아지시다가 또 이게 왔다 갔다 이게 많이들 그러시기 때문에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순재 씨 저희 프로필 좀 같이 볼까요? 네. 프로필 같이 보겠습니다. 1934년 출생이에요. 그리고 91년 이 57에 그때 사랑이 뭐길래 대발의 아빠로 바로 이 전성기가 왔었죠. 그리고 그 후에 58에 14대 민자당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침없이 하이킥 아마 젊은 분들은 거침없이 하이킥의 이 야동순재라는 걸로 더 많이 기억을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이때 제2의 전성기인데 이때가 72살 때였었다라는 거죠. 그 더 있습니다. 뒤에 다시 볼까요? 네. 72이 전성기인데 그게 끝이 아니죠. 꽃보다 할배 기억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79살. 해외로 그것도 여행을 다니면서 꽃보다 할배 정정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가 이미 거의 80 가까웠을 때고요. 그리고 2021년 87의 연극 무대에 섭니다. 무려 200분 동안 진행되는 무대인데 이걸 완벽하게 다 소화를 했었던 그리고 작년에 연기 대상을 수상을 하죠. 역대 최고령 대상 수상자 90의 나이로 이 연기 대상을 수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 대발의 아버지라는 이 이미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재근 평론가님 이순재 씨가 좀 국민 할아버지, 국민 아빠, 국민 할아버지 이미지가 좀 강하긴 하거든요. 거침없이 하이킥에서도 그렇고. 근데 국민이란 말이 또 그냥 붙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에 더해서 존경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배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랑이 뭐길래가 1990년대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렇죠. 당시 시청률 65%가 나왔었고 네. 그걸 통해서 이순재 씨가 우리나라의 어떤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작품이 그 당시에 정식으로 최초로 중국으로 수출이 돼서 오늘날 한류의 그 출발점이 되기도 했고 그게 얼마나 인기를 많이 끌었는지 그 작품의 인기를 통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국의 대표적인 아버지상이었다가 나중에는 또 뭐 사극에서 굉장히 또 인기를 끌면서 또 한국의 대표적인 또 뭐 할아버지상 이런 식으로 또 확장이 되고 네. 또 대표적인 회장님 전문 배우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제 인지가 됐다가 네. 그게 다 어떠한 이제 권위적인 느낌인데 나중에는 또 그 뭐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든가 이런 시트콤에 나오면서 본인 스스로 그런 권위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거든요. 그래서 코믹한 연기에 또 70대 도전을 하면서 이른바 그 야동 순재 또 꽃보다 할배에서는 직진 순재 이런 캐릭터로 젊은 세대한테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80대에는 연극에 또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면서 연극 연출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변신하는 이런 모습이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후배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국민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더더욱 원로라는 말이 붙는 국민 배우라는 호칭이 적절히 어울리는 이순재 씨가 아니었나라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순재 씨 쭉 어떻게 보면 일평생을 쭉 한번 좀 훑어봤는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나왔죠. 사실 대발의 아버지로 큰 인기, 당시 시청률이 65%였다고 그래요. 지금은 사실 나올 수 없는 그런 시청률인데, 그걸 딛고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14대 국회에 당선이 되죠. 저희 프로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프로필 볼게요. 네. 앞장. 네. 보면 58살에 정치에 도전해서 14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죠. 이게 민자당, 민주자유당 이때의 이 국회의원 때의 모습인 건데, 그때 모습 저희 준비된 거 있을까요? 네. 제가 그때 모습이 어땠는지 좀 살짝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때 모습이 바로 이거죠. 그때 선거 포스터였었다는 거죠. 상당히 좀 젊어 보이는 이순재 씨의 모습입니다. 이순재와 함께 새 면목동을, 네, 여기 지금 나왔었던 그 모습인 건데, 이 관련해서 민주자유당 당선이 딱 지금 붙었습니다. 알찬 약속, 확실한 실천. 네, 이순재 씨.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환갑이 되기 전이었었던, 예순이 되기 전이었었던 그 나이였었는데, 김대식 의원님. 예, 사실 민자당이면 국민의힘의 전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쪽 이렇게 가는데, 사석에서 뭐 보셨다거나 하신 적이 있을까요? 예, 제가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했을 때 문화를 담당했습니다. 네. 그때도 제가 참 뵙는데,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70년 인생을 계속해서 연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네. 한 분야에서 했다는 것은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우리 후배들로 봐서도 매우 좀 배울 점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뵀을 때는 정치를 이야기를 하니까 아예 정치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꺼내지도 이럴 정도로 마라.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했더만은 본인이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속에서 정치를 했다는 것에 가장 후회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많은 그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대발이 아빠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제 별명이 대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당히 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웃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91세까지 현역에서 뛰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떠한 하나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끊임없이 그 한 분야에서 매진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후배들이 많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김대식 의원님이 17대 인수위 때 그때 이제 문화 쪽을 맡으시면서 만났었던 그 추억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아유, 나는 정치에 손사래를 쳤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순재 씨 국회의원이었을 그 당시 14대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활동했을 그 당시 대해서 어떻게 회상을 하느냐, 한 언론 인터뷰가 또 있더라고요. 같이 볼까요? 네. 1992년 14대 국회의원을 맡아서 정치인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 하늘이 파랗고 꽃이 아름다운 것도 모를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난 너무너무 힘들었어라는 얘기가 아마 될 겁니다. 하늘이 파란지, 꽃이 피는지, 비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해가 쨍쨍한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만큼 나는 행복하지 않고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김우영 의원님. 이순재 씨는 정치하는 동안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의원님은 행복하십니까? 그때 이제 이순재 선생님이 국회의원 하실 때가 김영삼 대통령 되고 신한국 창조. 네. 그 사실 그때도 이제 내란 세력과 그 통합통일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한국 정치에 아주 경랑이 있었던 때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과거의 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한국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한 30여 년 지나가지고 작년 올해 대한민국을 겪어본 신인 정치인으로서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고 힘들지 않나. 그때는 하늘이 파란 것조차도 몰랐다고 하는데 네. 이제 작년 4월부터 올해 지금 현재 일기까지는 글쎄 이 숨 쉴 겨를조차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네. 그 가장 결정적인 게 그 뭐 비상계엄과 내란 뭐 이런 국가적 사태 속에서 그나마 큰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이 뛰어나오고 또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 선배들의 그 나름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남겨준 유산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순재 선생의 그 당시의 고통도 지금으로 치면 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별세 소식이 좀 안타까운 마음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후배도 의원으로서의 마음을 또 같이 좀 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순재 씨 91살의 나이로 지금 세상을 떠났죠. 이제는 이순재 씨가 남긴 작품으로 이순재 씨를 좀 추억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운 이 별세 소식이 어제 또 있었습니다. 한겨레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명랑운동회 진행 변웅전 전 의원 별세. 네. 변웅전 전 의원이 별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나운서 출신이었었죠. 아나운서였다가 국회의원으로 했었던 이 변웅전 전 의원. 지난 23일 밤 85세 나이로 별세를 했습니다. 변웅전 전 의원의 그 프로필을 좀 같이 볼까요? 네. 프로필 같이 보겠습니다. 네. 1940년 충남 서산 출생입니다. 그리고 KBS 아나운서, 이때는 KBS 중앙방송국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중앙방송국 아나운서로 입사를 해서 그 뒤에 MBC로 옮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목에서 본 명랑운동회를 좀 진행을 했었고 그 뒤에 정치 쪽으로 입문을 합니다. 정계 입문. 그때 자민련, 자유민주연합 창단준비위의 이 대변인으로 정계 입문을 하고 그 뒤에 15대, 16, 18대 계속 이 충남 서산 태안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이후에 자유선진당 대표까지 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정계에서 살짝 좀 물러나 있었는데, 네, 이 오늘이 아니죠. 오늘이 아니라 23일, 네, 향년 85세 나이로 별세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합니다. 사실 아나운서였었던 시절보다는 정치인이었었던 이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국회의원 변웅전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김대식 의원님. 네. 자민련, 자유한국당 대표를 결국 마무리를 지금 했는데 역시 또 국민의힘 쪽 선배님이시기도 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일찍 인수위에도 계셨고 하니까 만나보신 적 있나요? 예, 저도 만나뵌 적도 있고요. 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를 안 했으면은 오히려 더 국민 스타로 좀 등장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민련이 이제 김종필 전 그렇죠.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창당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해창 총재까지 오면서 선진당 대표를 자유선진당 대표까지를 했어요. 그러나 이분이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아나운서로 상당히 기억을 많이 해요. 정치인보다는. 그렇지만은 이분이 오히려 정치를 안 했으면은 향년 85세가 아니라 우리 이순재 선생님처럼 90이 넘게 사셨을 건데 좀 안타깝고 본인도 3선의 국회의원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때도 굉장히 험난한 시절이었고 마음 편치 못한 그런 시절이었다 이렇게 보고 네. 이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국민과 또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지만은 또 한쪽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또 정치를 해서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는 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 이순재 선생님이라든지 변웅전 선생님들 이 두 분을 보내면서 상당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연예인이 더 나았느냐, 앵커가 더 나았느냐, 정치인이 더 나았느냐. 그러나 그 각 분야에서 이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왔다. 이런 점에서 참 언제 떠나도 결국은 인명은 제천이기 때문에 네. 떠나는데 참 아쉬움이 후배들로 봐서는 굉장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분이 참 거목이 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분의 명복을 빌고 이 두 분의 뜻에 네. 그분들이 못했던
이것은 우리 후배들의 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네요. 네. 사실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냈었던 그게 뭐 이 어떤 진행이나 아나운서로서나 아니면 배우로서로나 아니면 국회의원 정치 쪽으로서로나 다방면으로 좀 두각을 드러내고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 큰 거목이 졌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만약에 정치를 안 하셨으면 더 오래 살지 않으셨을까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치가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또 이 반어적인 또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희가 이 안타까운 별세 소식을 지금 이순재 씨 여기에 이 변웅전 전 의원에 이어서 사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남포동 씨죠. 남포동 씨 오늘 낮 12시에 발인이라고 합니다. 네, 원로 배우. 그래서 저희가 참 안타까운 소식을 지금 벌써 3명째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요즘 한창 날씨가 살짝 따뜻했다가 추워졌다가 좀 왔다 갔다 좀 합니다. 근데 이럴수록 정말 환절기 이럴 때 어르신들 감기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네요.